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스마트폰, 지금 시간은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품이죠. 많은 정보를 주고 또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에게도 스마트폰은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나의 분신과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많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태교할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우리 모차르트 음악 뭐 여러 가지 다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 그 태교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랑 지금 시대 아이들은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스마트폰이 이 영유아기 시기에 더 안 좋으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스마트폰은 10살 이전에는 노출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한두 번 뭐 여러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 시기까지는 부모님의 의지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걸. 근데 10살 이후가 되잖아요. 초등 이제 한 3, 4학년만 돼봐요. 스마트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아이들 세계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고요. 그 세계에서 왕따 당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공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셔서 아이들에게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순차적으로 잘 발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각 영역별로 발달을 하게 되죠.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두뇌 발달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이 모든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게 영상이잖아요. 첫 번째 아이들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모든 거에 둔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다 막히겠죠.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적의 스마트폰과, 그러니까 영유아기 시기의 스마트폰의 영향력과 성인이 돼서의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우유, 분유, 모유로 시작을 해서 이유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밥을 안 먹게 하는 게 뭐예요? 위장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뇌도 그렇고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이 다 이때는 제대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무분별한 동영상은 아이들의 모든 거에 대한 결핍을 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끔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육용은 좋지 않습니까? 꼭 그걸로 일단 교육을 해야 되나요? 교육용 미디어로 꼭 뽀로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교육이 되나요? 책으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유아기 시기에는 부모님의 노력으로 충분히 절제시킬 수 있고요. 조절시킬 수 있어요. 근데 10살 이후가 되면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기 되면 더더군다나 안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줘라?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 조절할 수 있는 그거를 길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요즘에 후천성 ADHD도 굉장히 많아요. 주의력 결핍 현상이.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스마트폰에 노출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자극에는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팝콘 브레인 현상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팡! 하고 터지니까, 아이들이 미디어 이 영상을 손에 놓지 못하고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팝콘 브레인 현상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는 뭐 잔소리 같은 걸 더 안 듣는 거예요. 왜냐
자극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정말 문제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왜 그러냐, 이 학교의 이런 수업들은요 웬만한 자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거를 못 참고, 그러니까 막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막 손뼉을 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막 공격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스마트폰은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또 이제 추후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 기억력 다 둔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 못해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을 하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게 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 게임 많이 하면은요 두뇌가 움직일 것 같죠? 두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의 근육만 그냥 이렇게 그냥 연수해서 그냥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작동을 하는 거지, 막 뭐 보드게임 하듯이 뭐 전략적인 사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건 조망 수용 능력이 언제 생겨요? 유아기 시기에 생겨요. 타인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타인과 만나는 걸 못하는 거죠. 예,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폰은요 그냥 우리 어른한테 주는 악영향의 몇천 배, 몇만 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세 이전에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노출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최대한 보지 마세요. 아이 있는 데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서 아이들한테 보지 말라?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던 문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너무나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엄마는 그걸 보고 있어. 그런데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이제 이런 육아 스트레스에 인해서 그거에 대한 해소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육아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다라는 걸 연구 결과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하니까 애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칭얼대고 뭐 하고 하면 어떻게 스마트폰 우리 이렇게 건네주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애가 계속 칭얼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칭얼대고 내가 심심하면은 그거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스마트폰을 주는구나, 이렇게 돼요. 스마트폰을 보상의 그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스마트폰의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보상으로 절대 삼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놀이 중에 하나야 라고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요. 우리 스마트폰 빨리 보고서는 우리 정말 재밌는 엄마랑 같이 인형놀이 하자? 무슨 말? 블록놀이 하자?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은 별게 아니야. 이게 아니어도 재밌는 놀이는 정말 많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지금 당장 스마트폰 딱 보여줘서 뽀로로 보고 타요 보여주면은 이 시간이 내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 두뇌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걸 나중에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회복도 안 되거든요. 너무나 큰 비용이 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와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아닌 엄마와 아이와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아이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스마트폰을 찾지 않습니다. 심심하기 때문에, 재미없어서 스마트폰을 찾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네, 주양육자 부모님들, 이 환경이 아이를 스마트폰 중독을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영유아 시기에는요, 환경만 바꿔줘도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의 중독이라는 타이틀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라면은 그냥 무조건 뺏을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놀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엄마와 소통하고 스킨십하고, 아이들은 솔직히 스마트폰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엄마가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만져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나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아이폰을 만든 우리 스티븐 잡스. 이분도 자기 아이한테는 스마트폰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갑부죠. 빌 게이츠. 자기 자식에게는 스마트폰을 접하지 않게 하고 책을 접하게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발달이 중요한 시기고, 이 발달에는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아기 시기에 전두엽이 발달을 합니다. 이 시기 때 아이에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